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인 YWX 플러스 B를 배웠어요. 이 간단한 수식이 AI의 기본 단위인 노드가 되고 수많은 노드가 모여 거대한 AI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노드들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해서 챗GPT처럼 똑똑한 AI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AI의 핵심 학습 원리인 4단계 사이클을 친근한 실생활 비유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AI 학습의 4단계 사이클을 완벽히 이해하기. 예측, 활성화, 손실, 최적화라는 네 가지 과정을 실생활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거예요. 둘째,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 거예요. 셋째, 실제로 AI가 사과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전체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잠깐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볼까요? AI의 기본 공식은 IWX 플러스 B였어요. 여기서 Y는 출력값, W는 가중치로 각 입력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X는 입력값, B는 편향값이었죠.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하는 하나의 노드가 인간의 뉴런 역할을 하고 수많은 노드가 층층이 연결되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거치며 복잡한 판단을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노드들은 처음부터 똑똑한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 점점 똑똑해진다고 했죠. 과연 어떻게 학습할까요? 여기 핵심 질문이 있어요. 수많은 노드들이 모여있는 AI는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인간 선생님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학습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배울 4단계 학습 사이클이에요. 마치 아이가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 AI도 실수를 통해 조금씩 발전해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본격적인 학습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AI의 기본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입력층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문과 같아요. 은닉층은 받은 데이터에서 특징을 찾고 패턴을 학습하는 곳이죠. 그리고 출력층은 최종 답을 내놓는 곳이에요. 각 층의 노드들이 YWX 플러스 B 계산을 수행하고 이 과정이 층층이 연결되면서 단순한 입력이 복잡한 판단으로 변한대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요리 과정에 비유해 볼게요. 재료 준비 단계가 입력층이고 재료 손질이 첫 번째 은닉층, 조리 과정이 두 번째 은닉층, 그리고 완성된 요리가 출력층이에요. 이렇게 각 단계를 거치면서 단순한 재료가 맛있는 요리로 변신하듯이 AI도 단순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결과로 변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학습하는 4단계 사이클을 알아볼게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생이 글씨를 연습하는 과정에 비유해 볼게요. 아이가 처음 한글 기억을 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삐뚤빼뚤하다가 점점 예쁘게 쓸 수 있게 되잖아요. AI의 학습 과정도 정말 똑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예측이에요. 아이가 일단 기억을 써보는 것처럼 AI도 일단 답을 내봐요. 두 번째는 활성화 단계. 내가 쓴 게 정말 기억처럼 보이나 하고 판독 가능하게 정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손실 단계. 선생님 글씨와 비교해서 30점 정도네 하고 점수를 매겨요. 네 번째는 최적화 단계. 핵순과 각도를 이렇게 교정하면 되겠구나 하고 개선 방법을 찾죠. 이 네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인 예측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측은 현재 가진 지식으로 최선의 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영어로는 포워드라고 해요. 왜 필요할까요? 시도하지 않으면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없고 일단 답을 내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해요. 사진 한 장을 입력받으면 각 노드들이 YWX 플러스 B 계산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개일 것 같아요 하고 답을 내놓아요. 처음엔 틀릴 수 있지만 일단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김치, 돼지고기, 두부를 보고 다 넣고 끓이면 되겠지 하고 시도하잖아요. 결과는 뭔가 김치찌개스러운 것이 나오지만 맛은 보장 못해요. AI도 처음엔 이렇게 서툴지만 일단 시도하는 게 학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활성화예요. 이건 날것의 숫자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활성화 전에는 마이너스 523.7, 892.1, 마이너스 0.003 같은 의미 없는 숫자들이 나와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활성화 후에는 개일 확률 70%, 고양이일 확률 25%, 토끼일 확률 5%처럼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잡한 계산 결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확률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과정이에요. 이제 활성화 함수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렐루예요. 렐루의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양수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음수는 0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 양수 5가 들어오면 그대로 5를 출력하고 음수 -3이 들어오면 0으로 차단해버려요. 주로 은닉층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사용해요. 장점은 계산이 빠르고 간단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음수 정보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비유하면 출입 통제소와 같아요. 허가된 사람, 즉 양수만 통과시키고 불어자인 음수는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두 번째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예요. 이 함수는 모든 숫자를 0과 1 사이의 확률로 부드럽게 변환시켜요. 큰 양수 10이 들어오면 99%, 거의 확실하다고 변환하고 0 근처면 50%로 애매하다고, 큰 음수 -10이면 1%로 거의 아니라고 변환해요. 주로 yes, no 판단이나 이진 분류에 사용돼요. 장점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환해서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매우 크거나 작은 값에서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실생활에 비유하면 시험 점수를 합격 확률로 변환하는 시스템과 같아요. 90점이면 합격 확률 95%, 50점이면 50%, 20점이면 5%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예요. 이 함수의 작동 원리는 여러 점수를 받아서 합계가 정확히 100%가 되도록 확률을 분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 1, 0점이라는 점수가 들어오면 70%, 24%, 6%로 변환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갖게 돼요. 주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다중 분류에 사용돼요. 장점은 모든 출력의 합이 정확히 1이 되고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비유하면 투표 결과를 백분율로 변환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후보의 득표율 합이 정확히 100%가 되도록 하는 거죠. 활성화를 면접 평가에 비유해 볼게요. 활성화 전에는 기술력 850점, 인성 -20점, 경험 500점 같은 복잡한 점수들이 있어요. 이걸로는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죠. 하지만 활성화 후에는 합격 가능성 85%라는 간단 명료한 확률로 변환돼요. 복잡한 점수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숫자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 함수는 복잡한 계산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손실 측정이에요. 이건 예측과 정답의 차이를 숫자로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개선하려면 먼저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손실은 AI의 성적표와 같아요. 손실값이 작을수록 좋고 0이면 완벽하다는 뜻이죠. 손실 함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MSE는 평균 제곱 오차로 숫자를 예측할 때 사용해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확률을 예측할 때 사용하고 자신있게 틀리면 큰 벌점을, 애매하게 틀리면 작은 벌점을 줘요. AI는 이 손실값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손실 함수를 양궁 연습에 비유해 볼게요. 첫째, 목표는 양궁 표적의 10점, 정중앙이에요. 둘째, 실제로 쏜 화살은 7점에 맞았어요. 셋째, 손실을 계산하면 10점에서 7점을 뺀 3점의 차이가 있네요. 넷째,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오른쪽으로 5cm 벗어났다는 정보를 얻어요. 이처럼 손실 함수는 목표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정확히 측정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최적화예요. 이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손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고칠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최적화는 다음 시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마치 코치가 선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훈련 방법을 조정하는 것과 같죠. 최적화 방법의 기본인 경사하강법을 알아볼게요. 경사하강법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 방향을 찾아 한 걸음씩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핵심 과정은 이래요. 먼저 현재 위치의 경사를 확인하고 가장 가파른 내리막을 찾은 다음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이동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장점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메모리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지역 최소값에 빠질 수 있고 수렴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비유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목적지로 가는 최적 경로를 찾는 것과 같아요. 기울기가 클수록 더 많이 핸들을 돌리고 기울기가 작으면 조금만 조정하는 거죠. SGD,
즉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마치 눈을 가리고 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눈을 가리고 발밑의 경사만 느끼며 산을 내려가는 거죠. 특징은 항상 같은 크기의 걸음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학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아담은 지도와 배낭을 가진 경험 많은 등산객이 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과거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기억하는 모멘텀이 있고 지형에 따라 보폭을 조절하는 적응적 학습률을 갖고 있어요. 급한 경사에서는 조심스럽게, 완만하면 크게 걸음을 옮기죠. 결론적으로 SGD는 눈 가리고 내려가기, 아담은 지도 보고 내려가기예요. 아담이 훨씬 더 지능적으로 최적점을 찾아가요. 최적화를 빵 굽기 개선에 비유해 볼게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빵이 딱딱하고 색이 너무 진하게 나왔어요. 분석해보니 온도가 70%, 시간이 30% 문제였어요. 최적화 제안은 이래요. 온도는 180도에서 170도로 큰 조정을 하고 시간은 30분에서 28분으로 작은 조정을 해요. 가장 큰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이 효율적인 최적화의 핵심이에요. AI도 이렇게 가장 큰 문제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면서 점점 더 정확한 답을 내놓게 돼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4단계 사이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체험해 볼게요. AI가 사과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 시도에서 빨간 둥근 물체를 입력받고 계산했더니 토마토라고 답했어요. 소프트맥스를 거치니 토마토 40%, 사과 30%, 체리 30%의 확률이 나왔어요. 정답은 사과 100%인데 예측은 30%밖에 안 되니 손실이 높게 나왔죠. 분석해보니 크기 특징을 완전히 무시했네요. 그래서 크기 가중치를 0.5 올리고 꼭지 가중치를 0.3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첫 시도는 서툴지만 중요한 건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10번째 시도가 됐어요. 같은 빨간 둥근 물체를 보고 이번엔 빨강 0.1, 둥근 정도 0.2, 크기 0.5, 꼭지 0.3으로 계산했더니 사과라고 답했어요. 활성화 결과는 사과 85%, 토마토 10%, 체리 5%로 훨씬 개선됐네요. 손실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0번째 시도에서 정확도가 98%에 도달했어요. 이제 AI는 색상, 크기, 모양, 질감, 꼭지라는 5가지 구별 특징을 모두 활용해요. 토마토, 체리와 100%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됐죠. 모든 특징을 종합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진짜 전문가가 된 거예요. 학습 과정을 그래프로 보면 더 명확해요. 시도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고 손실값은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정확도가 30%에 불과했지만 10번 시도 후 85%, 100번 시도 후 98%까지 올라갔죠. 반대로 손실값은 처음에 높았다가 점점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AI는 반복 학습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해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AI 학습은 4단계의 무한 반복이에요. 첫째, 예측 단계에서 일단 답을 내본다. 둘째, 활성화 단계에서 답을 이해 가능하게 정리한다. 셋째, 손실 단계에서 틀린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다. 넷째, 최적화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찾는다. 만약 이 4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고, 활성화가 없으면 의미 없는 숫자만 남고, 손실 측정이 없으면 개선점을 모르고, 최적화가 없으면 같은 실수만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4단계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AI의 학습 원리가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기가 걷기를 배우는 과정을 보세요. 일어서기를 시도하는 게 예측 단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활성화 단계, 넘어지는 게 손실 단계, 자세를 교정하는 게 최적화 단계예요. 이걸 수백,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걸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AI 서비스들도 모두 이 4단계로 학습했어요. 챗GPT는 수십억 개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4단계 사이클을 무수히 반복했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수백만 장의 도로 사진을 보면서 사물 인식을 익혔어요. 인간도 AI도 학습의 기본 원리는 동일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반복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AI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수천,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AI 학습의 본질이에요. 예측하고, 활성화하고, 손실을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이 4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챗GPT도, 자율주행도,
모두 이 4단계 사이클로 학습했어요. IWX 플러스 B라는 단순한 공식이 이렇게 놀라운 지능으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AI의 마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의 학습과 추론 과정을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운 4단계 사이클이 실제 신경망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학습과 추론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